자, 앞부분 여러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막 데이터니 코드니 얘기를 열심히 주입식 교육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들을 수 있었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기말 큰 과제 할 때까지 열심히 이번엔 글자들을 뭐를 보내줄 거냐를 집중하시게 됩니다. 그림이라든가 동영상은 일단은 웹페이지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마무리 지어놓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7주차 때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해 봤었던 그 심플 서버라는 친구도 얼마든지 웹페이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웹 서버구나 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큰 과제는 걔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친구를 써서 만들어야 그나마 좀 더 쉬울 거예요. 따라서 그 방법을 오늘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무튼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보다 본격적인 웹 서버를 구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간단한 서버랑 지금 볼 복잡한 서버가 뭐가 다른 거냐는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 일단 사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는 거라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부터 처음 만드는 거라서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차근차근 스크린샷을 찍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pdf 파일 띄워놓고 슬라이드 띄워놓고 앞에 프로젝터로는 제 모니터 화면 보면서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맨 왼쪽 위에 보시면 항상 있는 요 뉴 버튼이 있잖아요. 이 친구 누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늘 일반 자바를 사용하기 위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열어본 모든 자바 프로젝트, 예시든 엘포지든 등등은 다 일반 자바 프로젝트였어요. 인데 우리는 이제부터 일반이 아닌 이클립스에서 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열 겁니다. 스크롤 쭉 내리시면 뭔가 막 복잡한 이름들 많은데 우리가 지금 알아먹을 수 있는 웹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까보시면 원래 이렇게 많았나? 많을 수도 있지 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선택해서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러면 자, 일반 자바 프로젝트가 아닌 좀 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우리 늘 적어왔던 느낌대로 웹 프로 오늘 10주차니까 10 정도로 해둡시다. 까지 하면은 피니시 버튼이 있긴 한데 누르지는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해두신 다음에 살짝 밑에 보시면 타겟 원타임이라고 지금 뭔가 되어 있고 none 없음이란 뜻이에요. 현재 우리가 아무리 웹 프로젝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돌려줄 서버가 아직은 우리 노트북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얘는 오늘 한 번만 하면 그걸 기말 때까지 우려먹을 거니까 지금 한번 잘 골라서 잡아둡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진행 다 했습니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골라주셔야 되고 프로젝트 제목은 뭐 10주차니까 대충 이 정도 적어주시고 타겟 런타임 오른쪽에는 new runtime 점점점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그래서 무슨 서버를 만들 건데? 하고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이 아파치라고 읽나요? 이 친구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아파치 톰캣 해갖고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10.1이 가장 밑에 있을 겁니다. 이 10.1을 골라주세요. 다른 거는 고르지 마시고 이 친구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키 치면 그래서 서버 이름은 아파치 톰캣 10.1입니다. 그 다음 톰캣 인스톨레이션 디렉토리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클립스는 설치를 했는데 이 톰캣이라는 친구는 설치를 안 했어요.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다운로드 앤 인스톨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친구니까 새로운 약관이 튀어나올 거고 무려 2004년에 적은 약관이 여러분 눈에 보일 거고 다 읽었어요. 동의 누르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뜬금없이 폴더를 하나 고르라고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뭘 고르시냐면 우리 학기 초에 대충 C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클립스 설치해둔 그 폴더 있잖아요.
딱 이클립스 폴더가 보이는 아마 2023WP라고 C 드라이브에 잡아놨던 사실 아무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번 학기 종강했다 한꺼번에 냉동실에 보내버리고 싶다 해서 한꺼번에 압축할 수 있게 동일한 폴더에 다 몰아 넣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클립스가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폴더 바로 옆에 톰캣이라는 친구랑 관련된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충 폴더 잘 잡아주시고 폴더 선택을 누르시면 뭐 아직은 오류가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피니시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마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있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여쭤볼게요. 피니시 버튼이 활성화됐다라면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 미안한데 제가 지금 하나를 까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뭘 까먹었냐면 뒤에 보시면 10.1 고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다 됐었다면 피니시 버튼 활성화가 됐었을 거예요. 엔터키 치시면 활성화되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뭔가가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만 확인합시다. 아마 어떤 친구들은 요 웹 모듈 버전이 4.0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5.0을 쓸 예정이에요. 별 차이는 없어요. 아무튼 5.0 되어 있나만 확인하시고 다른 거는 아마 10.1, 10.1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브 우리 그 헬로월드 프로그램 만들 때 딱 한 번 등장한 적 있는 그거를 우리한테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원래 이클립스 설치할 때는 이제 일반 자바용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프로젝트들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버전을 설치를 해놓고 이제까지는 일반 자바들만 다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바용으로 이클립스가 생겨 먹었었어요. 당시에도 요거랑 비슷한 창이 있어서 요거랑 동일한 버튼을 눌렀었는데 우린 이제 본격적으로 웹 서버를 구성하기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버 같은 거를 다루기 위한 퍼스펙티브를 사용하도록 이클립스를 변신을 시키도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WP10이라는 프로젝트랑 서버즈라는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셨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오픈 퍼스펙티브 눌러주셨다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이 프로젝트 두 개가 생겨 있다면 성공이에요. 자, 두 개가 다 나와 있으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이클립스 맨 처음 설치했을 때 버전으로 지금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막 서버즈 막 뭐 터미널 막 뭔가 복잡한 뭔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서버즈를 보시면 우리 아까 설치했던 그 10.1이라는 친구가 하나가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중간에 설명을 까먹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친구 있습니까? 언제든지 잘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두 가지를 우리가 추가를 해볼 예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웹 서비스 구성하려고 이클립스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어떤 실질적인 내용물도 담겨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서블릿이라는 친구를 하나를 추가해 볼 거고 그 다음에 .jsp 파일 하나를 추가를 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 두 개로 구성된 하나의 웹 서비스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견학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자, 우리 아직까지는 늘 답정너 스타일로 응답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어떻게 요청하든 주소창에 뭘 어떻게 치든 무슨 데이터를 들고 와서 요청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사용자의 이번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 부수적인 데이터들이 뭐뭐가 담겨 있나 같은 것들을 꺼내와서 여러분의 예를 들면 조건식 계산할 때라든가 등등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러면 자, 요청 자체는 웹 브라우저가 보내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로그인 한다 칩시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뭐랑 뭐 무슨 글자들을 입력할 거냐는 사용자가 정하는 거죠. 사용자가 어떻게 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웹페이지의 화면에 마련되어 있는
좀 길쭉한 네모 모양을 누른 다음에 키보드를 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도 있게 그런 글자들 입력을 위한 HTML 엘리먼트, 요소들을 우리의 웹페이지에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HTML 태그를 적어놓고 그걸 응답으로써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살짝 집어넣어 놓고 견학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뒤는 이제 마무리 슬라이드입니다. 잘 됐습니다. 해피엔딩 같은 슬라이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 2개 잘 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 친구한테 우리가 서블릿이라는 거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서블릿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막 끝에 렛 붙이는 거 뭐 여러분 뭐 들어봤을까? 초콜릿이라든가 시거렛이라든가 피그렛이라든가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서블렛이라는 친구도 걔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서버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좀 작은 요소와 같은 느낌으로 명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블릿이라는 거 하나를 우리의 웹 서비스에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직접 해볼 예정입니다. 슬라이드에 설명이 없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 지금 서버즈는 말고 WP10이라는 친구를 우클릭을 해서 뉴 한 다음에 보시면 서블릿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java 파일 추가할 때는 막 클래스를 고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서블릿은 서블릿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바 패키지 뭐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을 만한 클래스 네임 부분을 봅시다. 그래서 서블릿이라는 친구들은 보통 이름을 정할 때 무슨 서블릿과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처음 만드는 서블릿이니까 뭐 메인 서블릿으로 합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지정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지금 딱 예쁜 이름으로 정해서 지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지금 EAC용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 메인 서블릿입니다. 잘 적으시고 엔터키 치시면 만들어 줄 거예요. 피니시 하시면 이제까지의 자바 동네가 늘 그래왔듯 서블릿을 눌렀지만 .java 파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골랐는데 .java 파일 만들어 준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자카르타 서블렛 뭐 임포트 문도 지가 알아서 몇 개를 지금 추가를 해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방금 정한 이름은 형식 이름이 됐어요. 클래스 이름이 됐습니다. 메인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가 막 적혀 있고 do get이랑 do post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두 개가 지금 일단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그 생존자 무브랑 감염체 무브 같은 거 있다 하면 감염체 무브 호출되면 생존자 무브를 호출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포스트 내용물은 동일한 인수 값을 가지고 두 get을 호출한다와 같이 한 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get만 일단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response.getWriter.append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동 완성을 지금 해준 것 같습니다. do get이라는 메서드 내용물 안에요. 다른 곳은 사실상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중요한 점은 아무튼 이클립스가 뭔가 서비스 하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물을 갖다 채워 넣어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거가 내가 원하던 서비스였어 해서 지금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켤 수 있어요. 어떻게 켜면 되냐? 늘 그래왔듯 컨트롤 F12를 누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java 파일 잘 완성되어 있나 구경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짜고짜 컨트롤 F11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자, 얘는 더 이상 이클립스를 써서 실행하지 않아요. 이클립스의 콘솔 탭에다가 결과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웹 서비스 내용물을 서버에다가 탑재를 시켜놓고 그 서버를 켜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run on 서버, 무슨 서버에서 요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냐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체크를 하셨다면 여기에 방금 만들었던 하나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골라서 다음부터 항상 똑같은 서버 쓸 거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체크만 하시고 피니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이제 이 서버가 켜질 거예요. 뭐 액세스 허용, 뭐 방화벽 얘기 나오는데 그냥 허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여러분 운영체제 기본 세팅되어 있는 웹브라우저가 열릴 거고 알아서 주소창에 적절한 내용물을 쳐주는 것 같고 알아서 적절한 메시지 하나, 영어로 된 메시지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served at /wp10 wp10은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아마 주소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주소에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중에 메인 서블릿의 내용을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잘 나와야 됩니다. 잘 안 나오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도움이 필요하다. 나 뭔가 저 영어 메시지가 안 나온다 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저게 잘 나온다면 지금 여러분의 서버가 잘 켜져 있고 그 서버 위에 우리가 지금 구성해 둔 서블릿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웹 서비스가 잘 올라가 있고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새로 고침할 때마다 do get 메서드 정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돼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웹페이지 글자들이 지금 날아오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만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면 이제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게 아닌 다른 수식들, 문장들을 적어서 그 내용이 응답으로서 전달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예쁘게 해둔 요거 있잖아요. 이 친구를 여러분 아직 열려있죠? .html 파일 내용 일단 요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아까 전반부 때 만들었던 그 웹페이지를 이제 본격적인 웹 서버에다 탑재를 시켜놓고 서블릿 하나를 써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목표는 아무래도 이 do get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 이번에 사용자한테 어떻게 응답할 거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표, 현재 목표는 사용자에 대한 응답을 방금 예쁘게 설계해둔, 예쁘게 디자인해둔 안녕하지 않으세요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도록 그거를 응답으로서 보낼 수 있도록 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다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미 본 적 있는 그 두 단어가 잘 인수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리퀘스트 요청이고요. 레스폰스 응답입니다. 이번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이렇게 보내놨어요. 당신은 응답을 어떻게 보낼까 정하기 위해 레스폰스 점 한 다음에 적절한 값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response.getWriter라는 메서드 호출식이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이 가장 먼저 지금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printWriter 형식 값을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system.out 무슨 형식이었습니까? 그렇죠? 걔는 프린트 스트림 형식이었어요. 얘는 프린트 라이터 형식이긴 한데 아무튼 걔랑 사용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걔랑 사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 자 지금 여긴 코드 고치는 부분입니다. get writer 뒤에 있는 점 연산자부터 해서 이 부분을 살짝 지워주시고 대신에 우리는 조금 풀어서 적을게요. 프린트 라이터 적당히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럼 java.io 소속 프린트 라이터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임포트 문을 자동 완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라이터니까 뭐 pw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pw는 한 다음에 이번 응답을 어떻게 보낼 거냐 를 적기 위해 적합한 인스턴스 하나를 pw에다가 옮겨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pw하고 점 찍어서 이번 응답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긴 지금 println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로 월드 출력하듯이
웹페이지 하나를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중에 보낼 건지를 지금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ln 합시다.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해가지고 우린 지금 글자들 보내야 되는 거니까 큰 따옴표 해가지고 리터럴까지 완성을 해 둡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납득됩니까? 자, 응답을 어떻게 할 거냐? 글자들 적기 위한 적절한 거를 PW를 했다가 담았어요. 걔를 써서 이제 무슨 글자를 그래서 응답으로 보낼 거냐를 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html 파일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하고 컨트롤 F11 눌러서 저장하고 서버 재부팅해서 다시 올려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컨트롤 F11 다시 누르면 이번에는 서버가 이미 켜져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컨트롤 F11을 또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재부팅 할 겁니까? 라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 되죠. 까짓 거 리스타트 한다고 하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서버가 재부팅 되는 걸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댐켓 쉽쉽 메시 뜸음 이슈괴 이거 뭘까요? 이거 그거 그 뭐냐 구정물 같은 표현인 것 같아 보이는데 슈시사와 같이 자 맥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윈도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글자들 다루면서 이제 특히나 A, B, C, D 이런 꺽쇠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영어 동네에서도 쓰는 글자들이 아닌 한국말이라든가 한자라든가 이런 걸 섞어 쓰기 시작하면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html 파일은 이렇지 않았어요. 걔는 진짜로 그냥 파일이고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 한국말이다 아니다를 얼마든지 웹브라우저가 납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떡같이 적어놔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지금 서블릿이라는 친구가 지금 스트링 값 하나를 보내는 셈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서블릿 안에 기본적으로 이건 아마도 미국 사람이 만든 미국 웹 서비스입니다 라고 기본 세팅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세팅도 안 돼 있으면 한국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이 적어놨습니다 라고 기본 세팅이 돼 있다면 한국말이 적혀 있다라고 상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수문자가 튀어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 서블릿, 이거 K 서블릿이라고 한국말 말하는 친구 버전이라고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위에다가 세팅을 바꾸는 코드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서블릿을 쓸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적어야 되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응답을 할 때 이게 한국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표현하면 얘 그냥 일반 미국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니코드를 써서 어느 나라 말이든 다 들어있으니까 잘 신경 써서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웹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할 때 그 친구가 알아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응답과 관련한 친구이기 때문에 레스폰스하고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et 캐릭터 인코딩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set 대문자 C 정도만 하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set 캐릭터 인코딩 이란 친구 골라주시고 근 따옴표에서 UTF 빼기 8 근 따옴표 닫고 대파고 세미콜론 해서 non-static 메소드 주식 하나를 구성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기본 미국말이 아니라 유니코드를 써서 우리가 지금 라이트 하고 있는 프린트 하고 있는 이 내용물들을 웹브라우저가 읽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레스폰스 한 다음에 점 찍고 set content type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역시나 지금은 적당히 이런 느낌으로 따라서 적어 놓읍시다. 얘 지금 일반 글자들이랑 HTML 태그랑 섞여 있으니까 중간중간 꺽쇠들 잘 확인해야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둔 셈이 돼요. 자, 이전 버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전 버전은 꺽쇠 U, BR 이런 HTML 태그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였어요. 달리 말하면 원래 기본 세팅은 이거 일반적인 글자들이야 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팅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이번 응답은 일반 글자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HTML 태그도 섞여 있으니까 너 잘 확인해야 된다와 같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국말 있을 수도 있다. 여기 HTML 태그 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미리 적어둔 상태에서 아까 적혀 있었던 코드 내용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보시면, 자, 저장을 하고 밑에 살짝 보시면 콘솔 탭을 한번 열어보세요. 콘솔 탭을 열어보시면, 자, 지금은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저장할 때마다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이 서블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버에다가 다시 올려줍니다. 서버를 자동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엔간하면 여러분이 서버를 재부팅할 필요가 없어요. 저장만 해두셨다면요. 따라서 컨트롤 F12를 누르지 않고 웹브라우저로 돌아가서 F5를 눌러보세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우리 아까 .html 파일에 적혀 있었던 내용을 봤을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안녕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안 누르면 역시나 히든 메시지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동 링크 누르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 잘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진척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여러분 이걸 2주차에 했다 생각해 보세요. 개거품 물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대충 된 것 같아요. 다들 좋아요. 우리 일단 우리 첫 페이지는 계속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웹브라우저도 지금 동일한 글자들을 받았으니까 당연스럽게도 동일한 화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정상이고,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동일한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잘 된 것 같고요. 좋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지금 보시면 메인 서블릿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서블릿을 우리의 프로젝트에 추가를 했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주소창에 칠 때 프로젝트 이름, 그러니까 이 서버의 주소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 한 다음에 서블릿 이름을 치면 알아서 메인 서블릿.java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내보내는 적절한 코드를 실행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블릿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스럽게도 그 셋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소창에 뭘 치냐에 따라 어떤 서블릿 친구가 이번 요청을 받을 것이냐를 정하는 셈이 됩니다. 주소창에 뭘 치냐에 따라서요. 같은 느낌으로 지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이 정도 해두고, 자, 이번에는 이 거대한 서버에,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서버에 새로운 웹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jsp 파일을 추가를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비슷하게 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이름이 바뀌긴 했어요. 아무튼 간에 WPC 폴더 우클릭 하시고 뉴 한 다음에 역시나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JSP 파일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골라주세요. 그래서 뭔가 경로를 지가 맘대로 골랐는데 뭐 여기가 맞나 봐요. 그냥 씁시다. 자, 파일 네임만 고칩시다. 이번에는 파일 네임을 맘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jsp이긴 한데 default default.jsp가 되도록 파일 네임을 지정하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자, 위에 있는 건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서 잘 어련히 골라줬거니 하고 파일 이름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하고 엔터키를 치시면 이번에는, 자, 방금 전 서블릿을 만들 때는 그 우리 심플 서버.java랑 비슷하게 뭔가 복잡한 코드 위아래로 있고 아무튼 이 메소드 정의 내용물만 잘 채워넣으면 됩니다 와 같이 완전 자바스럽게 내용물이 나왔었어요. 근데 .jsp 파일이랍시고 새로 만들었더니 얘는 그거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완전 .html스러운 느낌으로 각각의 HTML 태그들이 미리 자동 완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페이지 자바를 기본으로 쓰는 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수동으로 지정했던 컨텐트 타입 HTML 태그도 들어있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맥 쓰는 친구들이랑 윈도우 쓰는 친구들이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얘는 뭔가 유상한 인코딩을 써서 제공될 예정이고요. 등등등입니다. 자, 위에 거는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역시나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아무튼 HTML 여는 태그, 닫는 태그 해가지고 실질적인 전체 내용이 하나의 HTML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헤드다. 음영 처리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헤드 안에 메타 해가지고 뭔가가 하나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태그는 머리에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몸통이 아니라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insert title here라고 지금 대놓고 우리한테 뭔가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겠스럽지만 여기다가 적절한 뭔가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웹페이지 제목이 여러분이 원한 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헤드 태그의 끝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 몸통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텅텅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 서블릿을 만들 때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얘는 어디서 스타트를 하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어떤 느낌의 웹페이지를 보여줄 거냐? 무슨 태그들을 섞어서 보내줄 거냐에 집중해서 뭔가를 적을 수 있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는 아까 전에 적었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B, I, U, A 등등 HTML 태그를 이제 이클립스의 자동 완성 도움을 받아가면서 적으실 수가 있어요. 여는 곡세하고 좀 기다리면 지가 알아서 골라줄 겁니다. 뭐 A, B 한번 해볼까요? B 하면 엔터 치면 닫는 태그까지 자동 완성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느낌표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내용을 채우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겁니다. 자, 뭔가 메시지 하나 적당히 태그 포함시켜 가면서 적으시고, 얘도 역시나 저장을 한번 하시고, 얘가 아마 지금 파일 새로 만드는 거라 업데이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업데이트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재부팅을 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뭔가를 추가했으니까 컨트롤 F11 눌러서 리스타트 서버 오케이 하시면, 자, 이번에는 default.jsp를 붙잡고 컨트롤 F11을 눌렀더니 default.jsp 내용을 바탕으로 웹페이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라고 저는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비슷해요. 이건 저만 할게요. 지금 서버는 항상 똑같은 서버에 지금 모든 내용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default.jsp라고 주소창에 친 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메인 서블릿 내용 구경하고 등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름이 default.jsp잖아요. default가 무슨 뜻입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인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게 기본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아무것도 나한테 얘기 안 하면 일단 얘를 꺼내놓고 스타트하는, 그렇다 보니까 웹 서비스 동네에서는 마치, 자, 이거는 주소창을 우리가 직접 고쳐봐야 돼요. 지금 뭐 메인 서블릿이니 default.jsp니 그런 걸 빼버리고 그냥 주소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 슬래시까지만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default.jsp의 내용물 입각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default.jsp라는 걸 내 프로젝트에 추가한다라는 건 내 웹서비스의 대문을 어떻게 장식할 거냐를 정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걸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우리 아까 전반부터 했던 거랑 비슷하게 HTML 태그를 군데군데 붙여가면서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웹페이지를, 서로 다른 웹페이지를 각각의 파일에다가
그 어떻게 보낼 거냐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얘기를 접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할 거냐? 진짜 엄청나게 간단한 로그인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가할 거냐? 대문에다가 대놓고 입력창 하나를 띄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마련할 겁니다. 로그인 버튼이 되겠죠? 그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 사용자가 그 글자 입력하는 창에 뭘 입력했냐에 따라서 로그인을 성공하셨습니다 또는 실패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그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건 메인 서블릿 좀 잡아 서블릿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나요? 자, 우린 지금 .jsp 파일 하나랑 서블릿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jsp 파일이 대문이에요. 대문에다가 입력창 하나랑 버튼 하나를 보여줄 겁니다. id 치고 엔터 치면 id 치고 버튼 누르면 메인 서블릿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사용자가 아이디를 뭘 입력했냐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가 포함된 응답을 보낼 겁니다. 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JSP예요. 돌아오셔서 뭐 적절한 뭐 어서 오세요. 그다음 BR 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 아래에다가 로그인을 하기 위한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 나중에도 쓸 거니까 지금 한번 선행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태그가 필요합니다. 무슨 태그가 필요하냐면 form이라는 이름의 태그가 있어요. 일단 엔터를 쳐서 자동 완성을 당해주세요. 그러면 action이라는 속성을 뭘로 할 거냐를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action에다가는 일단은 main 서블릿 이라고 이거 슬래시가 필요했었나? 잘 모르겠으니까 붙입시다. 아니다, 안 붙여도 되겠다. 메인 서블릿이라고 적어 둡시다. 하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럼 이제 폼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요 동네에서는 일종의 양식 같은 느낌으로 이력서 같은 느낌으로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문 페이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폼 엘리먼트가 있는 거예요. 폼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폼 요소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아놓고 그 폼의 내용에 입각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출은 새로운 요청이 돼서 서버로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폼 안에 우리가 무슨 태그를 적어야 되냐라면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할 수 있을 만한 사용자가 뭔가 이번 요청은 무슨 데이터를 쓸 거냐를 정할 수 있을 만한 입력창에 해당하는 태그들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쉬워요. input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input 적고 엔터키 쳐서 일단 자동 완성하신 다음에 이 친구는 간단한 친구라 내용물이 필요 없어요. 한 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속성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풋에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이건 지금은 안 해도 되겠구나. 자, 이것만 하나만 합시다. name이라는 속성이 하나 있을 거예요. name 골라서 엔터키를 쳐주세요. 자, 여러분 막 그 설문조사라든가 이력서라든가 적어본 적 있잖아요.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은 표를 좋아하죠. 그렇죠? 한글 해갖고 컨트롤 표 단축키 뭡니까? 컨트롤 NT 누르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이름하고 빈칸 뻥 뚫어놓고 뭐 전화번호하고 빈칸 뻥 뚫어놓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칸을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그 입력칸은 뭐에 대한 입력칸이냐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칸의 명칭은 우리는 ID예요. 사용자 ID를 적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뭐 value까지 적어줍시다. value라는 속성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value는 뭐 id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입력창에 가장 처음에 무슨 글자들을 넣어놓고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를 정하는 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버튼이라는 친구를 여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하고 이 친구는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타입 속성을
요거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따라서 칩시다. 서브밋, 제출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아이디 비번 치고 맨 밑에 깔리는 로그인 버튼 있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내용물은 이 정도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우린 지금 양식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다음 요청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할 거냐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빈칸을 하나를 뚫어놨어요. 사용자가 거기다 뭘 입력하면 그 내용은 아이디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마련해 놨고 이 버튼은 제출 버튼이에요. 그래서 일단 글자는 로그인이라고 가운데다 적어 놓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셨다면 이거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얘 아마 저장하면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default.jsp 어서 오세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적어놨던 밸류죠. 여기다가 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뭐 마스터2 아이고 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인 서블릿 .java에 적혀있는 doGet 메서드 내용물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소창을 보시면 뭔가 물음표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표현 몇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검색할 때 이런 표현 본 적 있을 거예요. 주소창이 뭔가 되게 지저분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물음표하고 아이디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저 어쩌고저쩌고 내용은 방금 전에 여러분이 그 입력창에다 뭐를 적어놨었냐가 여기 적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영어 표현을 한번 적어볼게요. 뭐 마스터 리 하고 로그인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아이디는 마스터 더하기 리와 같은 느낌으로 주소창에 띄어쓰기 적으면 안 되니까 플러스를 써서 등등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제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청은 아이디가 마스터 2인 요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웹브라우저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메인 서블릿은 아직은 요청을 뭘 했냐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우리가 멋지게 디자인한 그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메인 서블릿이 더 이상 요청에 대해서 귀를 틀어 막는 게 아니라 요청의 내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응답을 하도록 분기 구조를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6분 남았는데 그 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잘 되나요? 지금 돼야 되는 건 default.jsp 내지는 대문에 접속하면 이런 입력창 하나랑 버튼 하나가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이 뭐 123, 123 이런 거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클릭을 하면 메인 서블릿 내용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창 잘 보면 아이디는 123, 123 이런 느낌으로 방금 전에 사용자가 뭐 입력했었는지 요청에 지금 아이디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여러분 눈에도 보여야 돼요. 까지 성공하셨다면 자 이거 잘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빠른 퇴근을 위해 나 한 명 희생하겠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메인 서블릿 좀 자바로 가봅시다. 여전히 doget을 털 거예요. 일단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우리가 디자인한 저 예쁜 메시지를 보여준다 칩시다.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는 쟤를 안 보여주고 누구세요 정도만 출력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if문을 적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 요청에 아이디가 내가 원하는 아이디가 맞다면 원래 코드를 실행해요.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 실패랑 관련된 코드를 실행할 거예요. 이런 if문을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if문에 조건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수식? 이번 웹브라우저의 요청에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얼마냐, 뭐냐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도해 봅시다. 우리 지금 응답에 대한 거는 인수 레스폰스에다가 점을 찍어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서블릿이라는 친구는 쓰기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퀘스트라는 친구를 털면 사용자가 아이디를 뭐로 세팅해 갖고 요청을 날렸는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선언 밑에 뭔가 복잡한 코드가 있는데 그 중간 정도 적당한 자리가
if문 첫 줄 적기에 적합한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if하고 괄호 열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막 오류 나는 거 크게 생각 안 하고 잘 돌아갈 때 잘 돌아가는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청을 털어야 돼요. request하고 점 찍으시면 get 대문자 p 하면 get parameter라는 메서드가 튀어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수도 있고 한 방에 다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게 L4G가 하던 방식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딱 하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린 ID가 필요하거든요. 걔만 하나만 딱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당연스럽게도 요 get parameter 하면 return 형식은 스트링 형식이에요. 웹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글자들을 다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웹페이지 보낼 때도 그랬지만 요청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그 입력창에 무슨 글자들을 쳤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parameter 골라서 엔터키 쳐주시고 그 다음에 argO 0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 form 태그 안에 input 태그에다가 지정해둔 name 속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시에서는 id였고 잘 모르겠다라면 .jsp 파일 다시 가서 구경해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레퍼런스 형식이니까 는을 쓸 수는 없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equals라는 친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equals master 뭐 마스터까지만 할게요. 와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디 저 사람이 이거 치고 버튼 눌렀을 때 로그인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글자들을 리터럴로 여기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마스터라고 쳤냐를 조건식으로 지정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원래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들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원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누구세요? 와 같은 짤막한 메시지만 보여주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장 잘 하신 다음에 다시 대문으로 돌아가서 로그인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하면 어서 오세요. 마스터 로그인하면 성공했어요. 마스터 2 하고 로그인하면 실패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괄호 안 쳐도 되긴 한데 아무튼 자, 요게 오늘 마지막 내용이고 그래서 슬라이드 돌아가서 끝내볼게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웹페이지 두 개를 서로 다른 웹페이지 두 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걔네 둘 사이에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그런 간단한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이란 친구 잘은 모르겠지만 .java 파일이고 우리 전반부 때 썼던 그런 if문, 선언, 스트링 형식 등등을 쓸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jsp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전반부 때 썼던 그런 .html 파일 내용을 채우는 것처럼 마치 내가 직접 글자들 내지는 HTML 태그를 지정하는 것처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일단 default.jsp라는 친구를 우리가 추가를 해놨다면 이 친구는 일종의 대문 그냥 대놓고 뒤에 내용 안 붙이고 엔터키 쳤을 때 튀어나올 웹페이지를 지정하는 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쓴 적 없는 form이라는 태그를 써봤어요. input이라는 태그도 써보긴 했는데 아무튼 사용자가 다음번 요청을 무슨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가 그게 적합한 적절한 입력용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일종의 양식을 여러분이 구성할 때 그런 양식을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추가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양식에는 이제 뻥뻥 뚫려 있는 칸을 적어 놓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일반적인 글자 아무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은 특별히 제출 버튼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제출 버튼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가 그 인풋 요소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 양식의 속성으로 박혀있는 액션 자리에 적혀 있었던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인 서블릿으로 보낸다고 적어놨고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리퀘스트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번에 사용자가 뭐뭐를 눌렀었나 보다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 두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슬슬 내가 원하는 웹페이지를 우리가 이미 배운 태그들을 써가면서 얼마든지 구성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바 코드들 메인 서블릿.java에 추가해 보시고 이런저런 HTML 태그들 .jsp 파일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내용을 좀 더 홀가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집에 갈 친구들은 집에 갑시다.